선비의 고장으로 유명한 경상북도 봉화. 이곳은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류춘수의 고향이자 그의 자연주의적 건축관의 뿌리가 된 곳이다. 세계 10대 경기장에 선정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한 건축가 류춘수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건축가로 유명한데 그 영감의 원천이 된 것은 자연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국 정원의 선이다. 봉화 닥실마을의 상징인 청암정. 자연 속에 파묻힌 듯한 이 건축물은 한국의 3대 정자 건축물로 꼽힌다. 여기 청암정, 여기는 기존 바위 위에다가 그 바위 형상에 맞게 이 기초를 길이를 변화주고 만들고, 그리고 특히 계단 보면은 이게 계단인데 천연 바위를 깎아서 그냥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면 어떤 인공 구조물하고 본래 있던 거하고 구별이 잘 안 되게 잘 자연과 인공이 잘 절묘하게 조화된 대표적인 정자 같아요. 특히 저 브릿지 같은 거 보면은 누가 그러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다리라고. 바위에서 연장된 아주 인공 구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본래부터 바위에서부터 이렇게 뻗어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자연이 품에 안기는 절묘한 터에 그곳에 바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자연의 순리를 훼손치 않았던 마음. 그곳에 앉으면 누구라도 자연의 일부가 된 듯하니 주변을 끌어안는 곡선의 유연함과 포용력은 그렇게 현대의 건축가들에게도 정신적인 근간이 되어주는 것이다. 보통 그 월드컵 경기장은 다른 경기장과 좀 다르다면은 사면이 같은 높이에요. 관객석의 맨 높은 상단이 똑같은 관객석에 기둥 위에 올라가 있는 거나 마치 정자에서 보는 풍경하고 비슷합니다. 정자도 보통 바닥 높이는 똑같고 기둥이 있잖아요. 선수를 바라보는 풍경이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관객 입장에서 이런 사방을 돌아보면은 이런 정자에서 주변 풍경을 보는 거하고 흡사할 수가 있습니다. 곡선을 지향한 자연미는 궁궐의 정원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물 흐르듯 꾸밈없이 인공적인 기교를 최대한 절제한 것이 그 핵심이다. 창덕궁 후원에 자리 잡은 관람정. 두 기둥이 물에 잠겨있는 이 정자는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고자 했던 상생의 정신이 배어있는 듯한데 바람소리, 꽃의 속삭임까지 들려올 듯한 아늑한 품. 이 안에서 풍류를 즐겼을 왕들의 마음 또한 선비와 다르지 않으니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아 하나가 되고자 했던 정신세계야말로 한국 정원 건축이 추구했던 최고의 이상향이다. 그리고 그 조화로움의 미덕은 여러 폭의 수채화로 우리 마음속에 전해져 온다. 그게 인간의 솜씨를 다 하긴 한 건데 원래부터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 소위 자연, 그게 이제 자연이죠. 자연이라는 어휘 자체가 스스로 그럴듯하다, 이게 자연이거든요. 이 뜻 자체가. 그러니까 정원 자체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 정원이 가장 추구했던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세계는 한옥의 선에도 고스란히 배어있다. 보시다시피 우리 집이 대문은 다른 집 대문은 전부 일자로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데 이래서 이걸 흔히들 이 문을 가지고 이렇게 된 문을 월문이라고 칭을 합니다. 문지방이 마치 초승달처럼 부드럽게 휘어진 월문은 아래 위로 마주보고 있는 그 둥근 선 안에 달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문을 넘어 만나는 마당은 하늘을 아늑하게 품어 안아
바람이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갖는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된 한옥의 포용력은 마침내 지붕의 손에서 천지인의 합의를 이루게 된다. 천지인, 이 인간이 사는 건데 그 인간을 살기 위해서 큰 옷을 만든 게 사실은 또는 큰 그릇을 만든 게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그 중에 지붕은 하늘을 이렇게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이제 이 건축과 우리나라 건축이 크게 차이가 거기서 생깁니다. 우리의 그 지붕 곡선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붕 경사면은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어요. 일본의 경사면은 이렇게 오히려 볼록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그 일본의 집은 하늘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 우리 지붕은 이렇게 이제 경사가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오목한 경사를 갖기 때문에 하늘을 충분히 담아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같은, 다시 말하면 천기라고 하는 거를 집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장치가 되기도 하죠. 천기를 지붕에 받아내린 집. 그리하여 우리 건축의 곡선에는 결국 사람을 이롭게 하는 힘이 있다. 하늘을 끌어담은 지붕 처마 곡선은 계절의 변화까지 고려한 선조들의 과학이 숨어 있는데, 약 30도의 각도를 이루는 우리 처마선은 한여름 태양이 남쪽으로 향했을 때 그 빛을 차단해주고, 겨울엔 빛을 많이 들여 따뜻하게 해주는 절묘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유려한 곡선은 지금도 장인의 혼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광주. 사찰의 지붕 기와를 얻는 작업이 한창이다. 기와 한 켜 한 켜마다 생명을 불어넣는 국내 유일의 번화장 무형문화재 이금복 장인은 이에 선조들의 마음 그대로 한국 곡선의 미를 잇고 있다. 곡선면은 우리가 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곡선을 잡을 때 무조건 똑같은 곡선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첫째는 우리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그 산세를 봅니다. 지역 환경 그 산세를 보고, 산간지방은 산이 높다는 거죠. 산간 지역은 곡선을 좀 더 잡아가지고 용마루 곡선을 좀 더 주고, 또 평야부는 좀 덜 줍니다. 그것은 그 지위 환경과 좀 닮아갈 수 있어야만이 그게 그 기와 지붕과 산세와 어울림이 되겠습니다. 천년을 잇는 지붕의 곡선은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붕을 잇는 작업은 기와의 크기에 꼭 맞게 연암을 파내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지붕 위에 연암을 올린 후엔 그 위에 적심과 흙을 깔아주는데, 생석회와 진흙을 섞은 흙을 지붕 사이에 넣어주는 것은 우리 한옥 지붕의 실용성과 견고함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에만. 흙이라는 자체는 보온이 되어 있고, 쉽게 해서 냉난방을 다 역할을 다 합니다. 겨울에는 따숩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그래서 기와가 여름엔 뜨겁고 겨울은 무척 차갑습니다. 그래서 흙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만이 그걸 그 차가운 거나 뜨거운 걸 흙이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흙에서 그 위쪽으로는 흙을 실어줌으로써 목조 건물은 또 짐을 좀 실어줘야만이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죠. 한옥의 지붕이 보온과 보냉 역할을 하며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옛 장인들의 지혜로움이 있었기 때문인데, 높은 지붕 위에서 일일이 한 켜 한 켜 수작업으로 기와를 맞물리는 일은 고되고도 힘든 작업. 하지만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선의 흐름은 한 장 한 장 기와장을 확인해가는 세심함과
한 채 오차도 허용치 않는 장인의 손길에 의해 한국의 멋으로 이어져 왔다.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 이거 다시 해야죠. 이게 첫 줄이 제일 중요하니까. 줄에 맞춰 한 켜 한 켜 맞물려지는 기와장에는 이렇듯 장인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그 손끝에서 굽이치는 곡선의 생명력이 탄생되는 것이다. 곡선은 우리가 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와 지붕의 미를 낸다는 것은 고건축의 미는 우리 기와에서 그 다 내는 겁니다. 그 유관과 손끝으로 또 그 줄을 떼어서 그 곡선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곡이 나오는 거죠. 오랜 수고로움으로 빚어진 유장한 곡선.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한국인의 기계를 닮은 듯 그 곡선은 부드럽지만 결코 끊김없이 흘러내린다. 자연 속에서 영혼을 꿈꿨던 한국의 곡선은 마침내 천년 고찰에서 비상한다. 경북 영주에 자리 잡은 천년 고찰 부석사. 현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목조 건축이자 우리 곡선미의 이상향을 보여주는 곳이다. 부석사는 대지 전체가 여러 단의 석단으로 나뉘어 구축돼 있다. 본전인 무량수전을 향하는 돌계단을 오르다 보면 매 걸음마다 새로운 공간이 등장하여 변화무쌍한 자연의 장관이 펼쳐진다.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길에 건축물들을 배치한 절묘한 곡선의 구조. 마침내 걸음을 멈추면 무량수전이 모습을 드러낸다. 신라의 고승 의상이 창건한 부석사 무량수전은 하늘로 사뿐히 고개를 든 처마선이 태백산과 하나인 양 조화롭고 직선의 목재가 만나 이뤄내는 곡선의 백미는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서 정점을 이룬다. 몸통을 불룩하게 나오게 한 배흘림 기둥. 지붕 윗부분이 넓어 보이는 착시를 막고 목조 건물의 생명력을 지탱하는 기둥의 가운데를 부풀려 천년을 잇는 견고함을 부여한 것인데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면 누구라도 평온함과 마음의 여유를 안게 되니 직선의 목재를 포용하여 곡선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낸 천년 고찰에는 자연이 곧 곡선이었고 곡선이 곧 생명이었던 우리 건축미학의 정신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 한국 건축이 가졌던 이 곡선에 대한 여유, 곡선은 많은 걸 포용할 수가 있어요. 직선은 단 한 가지의 그 수평선, 수직선 이거의 그 딱 한 가지씩만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데 곡선은 그거 빼놓고 그러니까 수직 수평만 빼놓고는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경우에 이 미학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한국의 건축이 가져왔던 정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곡선이 만들어진 거는 어떤 포용력이다. 예를 들면 포용을 위해서 뭐 만들었다. 또는 그 재료의 성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죠. 한국의 건축은 삶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담는 소중한 그릇이었고 그 넉넉한 포용의 정신은 굽이진 곡선의 미를 창조해냈다. 전통 건축 속에 살아 숨쉬는 곡선의 넉넉함이야말로 직선이 대세인 시대 소통과 조화의 미덕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은 아닐까.